제가 여태까지 다 배워서 썼던 돈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몸소 다 해보고 시합도 나가보고 안 해보고 시합도 나가봤을 때 차이점이나 이런 게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했을 때 MMA 선수가 꼭 해야 되는 그런 것들 필수 조건으로 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근력 운동은 물론 저는 한 라이트급까지는 스트렝스 훈련을 굳이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라이트급 선수들까지는. 근데 웰터미들 되는 순간부터는 좀 근력적인 웨이트나 뭐 스트렝스 훈련을 집중적으로 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디노선이 라이트 5. 그래서 웰터부터 이렇게 나눠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웰터급 이상의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트급까지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게요. 네, 여기도 제가 아는 것까지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오면은 필요한 게 피로저항 훈련이에요. 피로저항. 네, 그리고 회복 속도. 그리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그래도 스트렝스는 필요하긴 해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피로저항 훈련이 뭐냐면은 우리가 턱걸이 깁스를 예를 들어서 뭐 10개씩 10세트를 한다고 치면은 첫 번째 세트에 나오는 퍼포먼스가 10번째 세트에 나오기 힘들어요. 네, 그쵸? 다 공통적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래도 첫 번째 컨디션으로 10세트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저는 피로저항 훈련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엄청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 불컴팀 동생들도 제가 오기 전까지는 이런 운동을 안 했는데 저 때문에 많이 세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졌어요.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피로저항, 뭐 예를 들면은 턱걸이 딥스는 필수입니다. 10세트씩 무조건 100개예요. 10개 10세트 100개인데 2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왜냐면 오래 쉬면 피로하지도 않고 저항이 안 걸려요. 무조건 저강도 고반복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점프 스쿼트 뭐 한 번에 100개. 근데 저희는 뭐 불가리안 백백 같은 거 내고 무겁게 합니다. 안 쉬어야 돼요. 쉬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불가리안 백 훈련을 많이 해요. 불가리안 백이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주진아 불가리안 백 좀 꺼내줘요. 이 친구는 저희 체육관 코치님입니다. 코치님. 네, 이게 불가리안 백인데 뭐 협찬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네, 여기 네, 여기 이제 대표님이 계세요. 근데 대표님한테 제가 운동을 배워오긴 해요. 가서 운동을 계속 꾸준히, 그래도 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은 계속적으로 가서 배워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배워오는 게 이제 원래 본사가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대표님이 루틴을 알려주시면 제가 여기 가서 배워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스플래스 불가리안 백 하는 팀이 있어요. 미국 레슬링 팀이 있는데, 거기에 그분이 이걸 만들고 자기 선수들한테 도입을 했더니 뭐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가장 메달을 가장 많이 따는 팀이 됐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해보니까 좋습니다. 네, 해보니까 하고 시합을 뛰는 게 훨씬 더 내가 덜 지치더라고요, 몸적으로.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가끔씩 하는데 뭐 달에 한 번 요 정도 하는데, 우리가 이게 불가리안 백 마라톤이라는 코스가 있어요. 그게 총 1000개입니다. 1000개. 10동작이고 100개씩 10동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중간에 내려놓을 수 없어요. 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메고 있지도 못해요. 손으로만 들고 있어요. 이따가 궁금하신 분들은 간접 체험도 되니까요. 하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불가리안 백 동작이 되게 많아서 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불가리안 백 동작의 운동이 뭐냐면 어디가 더 좋아지냐면, 우리 사람은 골반에 있는 근육에서 가장 많대요. 종류가 다 이어진대요. 온몸으로. 골반이 시작점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동은 골반 주변 근육 강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확실히 퍼포먼스가 많이 좋아지고, 우리 또 여기 불컴팀 산 증인들이 있어요. 동생들도 많이 세졌고, 저도 많이 세졌고, 저희 체육관 회원님들도 많이 세졌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피로저항 훈련, 턱걸이 딥스 무조건 필수고, 그리고 그냥 개수를 내가 최대한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일단은 피로저항 훈련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반복 많이 하면 돼요. 그다음에 회복 속도, 체력 운동이에요. 이거는 회복 속도. 그러니까 우리가 심박수를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는 건 누구나 쉽게 해요. 엄청 빨리 올릴 수 있어요. 잠깐 30초 밖에서 저녁 질주 해도 심박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빨리 못 떨어뜨려요. 이걸 빨리 떨어뜨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빨리 떨어질수록, 그러니까 존 운동이라고 해요. 존 매칭이라고 해요. 이렇게 저희 체육관에서는 이제 심박계를 채워서 운동을 시켜요. 그래서 5개의 존이 있습니다. 5개의 존이 있는데 1, 2, 3, 4, 5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나눠져요. 5가 제일 힘든 구간이에요. 그럼 우리는 빨리 일로 갑니다. 진입을 해요. 그리고 여기 1, 2 구간이 내가 평온할 때의 구간이에요. 여기는 살짝 웜업 느낌, 여기 내가 살짝 지친 느낌, 여기가 진짜 힘든 구간이에요. 그럼 여기를 빵 찍어요. 그리고 1분 안에, 우리는 MMA 선수잖아요. 1분이 휴식 시간이에요. 1분 안에 여기까지 와야 돼요. 심박수가. 네. 근데 심박수는 우리가 컨트롤을 못해요. 심장을 천천히 뛰어. 우리가 웨이트는 하다가 수축 이완 하다가 노면 회복이잖아요. 근데 심장은 그게 안 돼요. 놀 수가 없어요. 얘는 빨리 뛰어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숨을 천천히 쉬면 심장도 천천히 뛰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하고 많이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뱉을수록 심박수는 빨리 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여태까지 여기서 시켰던 분들은 대부분 여기까지 오는데 2분 이상 걸려요. 네. 근데 이게 저의 자랑이 아니지만 저는 1분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회복 속도가. 회복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레드존에서도 내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잠깐 찍고 내려오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별로 체력이 안 센 거예요. 내가 여기 레드존에서 1분, 2분을 유지하는 거예요. 고강도 시스템에서. 그러놓고 1분 안에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합하면 그래플링 좀 썼고, 뭐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래플링 진짜 격하게 1분만 썼고도 그런 체력 그러니까 정적인 그래플링 말고 진짜 투각투각 하면은 딱 멈추고 이제 스탠딩에서 싸우려면 갑자기 진짜 힘들어요. 막 힘든데 그게 레드존의 느낌일 수 있어요. 뭐 각자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럼 그럴 때 또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 회복 속도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빨리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트레이닝을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내가 얼만큼 회복됐는지 시합 때 느껴져요. 나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앉아서 푹 쉴 때 1분이 걸려요. 근데 그 회복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아, 내가 요 정도 회복이 되면 한 요 정도 와 있겠구나 라는, 아니면 요 정도 회복이 되나 요 정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몸이 느껴요. 그래서 시합 때 레드존이라고 느껴지면 좀 내가 완급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좀 아웃파이팅을 하고 쉬면서 싸우다가 나 이제 조금 더 퍼포먼스 있게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요 정도인 것 같아. 그러면 요만큼 더 뽑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상황상.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많이 해볼수록 좋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여기 구간에서 오래 유지할수록 내 체력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빨리 회복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분을 유지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뭐 여기 저랑 같이 오래 운동했던 친구들은, 뭐 우리 회원님들은 알지만 1분 운동, 여기 1분만 유지하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 훈련들을 좀 많이 해볼수록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달리기만으로는 안 돼요. 달리기만으로는 우리가 그 시합 때 느끼는 그 털리는 느낌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기 있는 운동기구를 보면은 되게 좀 다양하게 있는데, 어설트 바이크가 상체 하체 같이 쓰는 거고, 저기 스키도 상체 하체 같이 쓰는 거고, 그리고 저기 중간으로 넘어가면은 저기는 V별이긴 한데 퍼포먼스적으로 되게 많이 쓸 수 있고, 그리고 트레드밀이 가장 심박수를 빨리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다 협응력을 키워야 돼요. 협응력으로 카디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서 스키로 레드존을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네. 근데 저기서 레드존을 만드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운동을 할 때 20초 운동, 10초 휴식, 이거를 곱하기 8 합니다. 한 구간.
근데 이 20초가 저강도가 아니에요. 완전 고강도예요. 진짜 내 있는 힘껏 뽑아야 돼요. 8번 하면은 뭐 엄청 힘들어요. 그냥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저기서 어설트하고 스키하고 스트렝스 에르그하고 트레드밀을 이걸 일단 4개를 8번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에 4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4세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길면은 쉬어도 막바지에 가면 힘들어서 이때 첫 번째 퍼포먼스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일단 이걸 채워요. 그 다음에 거꾸로 10초 운동 20초 회복이에요. 이것도 8개 합니다. 곱하기 8 합니다. 그럼 이때는 20초 동안 쉴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20초 동안 엄청난 퍼포먼스를 뽑아도 20초를 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할만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운동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합 때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내가 10초 동안 격하게 싸우다가 약간 20초 회복해보고 하면은 이렇게 하니까 싸울만하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극한으로 힘들어도 이 정도로 다시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이 훈련을 계속 하면. 그래서 카디오 훈련하면 회복 속도 중요성과 이제 좋은 매칭 운동을 해줘야 돼요. 좋은 운동. 네. 그래서 뭐 이것도 궁금하시면 끝나고 시켜드릴게요. 해보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렝스 훈련은 되게 간단해요. 우리는 데드리프트만 많이 해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라이트 끝까지 데드리프트. 왜냐면 뭐 많이 할 게 없어요. 이미 여 운동에서 우리는 필요한 운동을 다 해버렸어요. 라이트 끝까지. 네. 그래서 경량급은 어차피 우리가 맨몸 운동만 해도 라이트급, 웰터급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힘으로 뽑아 던지거나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충분히 맨몸 운동으로만. 그래서 이 운동으로 다 끝냈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골반 주변 근육들을 더 강력하게 키우기만 해도 힘은 많이 세져요. 그래서 스트렝스 훈련으로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데드리프트는 내 체중에 곱하기 2까지만 들어도 센 거예요. 센 편입니다. 그 정도만 들어도 굉장히 세요. 그 이상을 굳이 안 들어도 돼요. 더 많이 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 들고 싶으면 들고 뭐 더 들 수 있으면 들어도 되지만 더 많이 들 필요는 없고 가장 좋은 거는 14, 12, 10, 8, 6, 4에 나눠서 무게를 내가 맥시멈이 뭐 150이면 여기서 조금씩 낮춰서 시작하는 거예요. 14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오면 저 같은 경우는 자기 체중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저는 보통 75, 80 요 사이여서 그냥 저 80으로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맞춰서 올라가는 거예요. 150까지 쪼개서. 근데 내 스트렝스가 좀 더 부족해. 여기까지는 내가 더 많은 개수를 못 들겠어. 네, 그러면은 뭐 여기서 무게를 조금만 늘려주고 좀 더 많이 들어 꽂아서 뭐 개수를 여기서 좀 늘려도 되고 뭐 이거는 이 사이에서 조율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80kg니까 2배를 들어야 되면은 160이겠죠? 곱하기 2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서 6세트를 나눠서 놀면 돼요. 14, 12, 18, 6, 4를. 이렇게 그냥 스트렝스 훈련을 하면 돼요. 그럼 이때는 언제 하면 좋냐? 상체 웨이트 하는 날. 같이 해주면 그냥 좋아요. 어차피 웨이트 하는 날은 정적인 운동이라서 컨디션을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오래 끌고 가는 운동을 해도 돼요. 그래서 턱걸이 딥스 100개 하고 요거 짜라라 한 번만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이런 좋은 훈련을 하고 나서는 다 털려 있을 때 불가리안 배 운동을 하면 제일 좋아요. 왜냐면 고중량이 아니어서 저중량이라 충분히 할 수 있고 불가리안 배 루틴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안 쓰는 루틴도 있고 길게 잡고 해야 되는 루틴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루틴별로 있으니까 자기 컨디션에 맞춰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렝스 훈련은 그리고 주에 많이 해봐야 2번만 하면 돼요. 3번씩 하면은 굳이 좀 부상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근데 처음에 이때 2배까지 하기 힘들죠. 그러면 1.5배만 올리면 돼요. 내가 안 해본 사람이라면 1.5배의 무게만 올려주고 하다가 1.6배, 1.7배, 1.8배 조금씩 늘리면서 2배. 이제 2배가
뭐 6개가 돼. 150에서.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올려도 괜찮다. 근데 무리하게 올리면 안 돼요. 막, 나 원RM만 200 쳐볼까? 막 이러면서 하면은 다쳐요. 그래서 그냥 조금씩. 내가 좀 센 것 같아도 그냥 조금씩. 왜냐면 데드리프트는 부상의 위험도가 좀 그래도 있어요. 무릎이나 뭐 허리나 이런 거 골반 쪽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각 쉬는 시간은 스트렝스 훈련, 고중량 운동을 무조건 2분에서 3분까지 쉬어야 됩니다. 나 이제 괜찮은데 30초 쉬었는데 할만하거든요. 14개에도 1분 쉬면 할만해요. 그래도 쉬어야 돼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려면 스트렝스 훈련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충분히 쉬고 최고 퍼포먼스를 뽑아내야 내가 몸에서 받아들이는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부상 위험도도 높고 내 몸에 별로 그렇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없어요. 만약에 드시고 싶으면 불가리안 백으로 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은 부상의 위험도 적고 충분히 스트렝스 효과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큰 틀이 있어서 혹시 여기서 궁금하신 분? 네. 스트레스 할 때 데드리프트만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다른 스트레스 역도 동작하면 안 되나요? 아이고 그거는 이제 그 번 외에는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하면 돼요. 네. 근데 굳이 그 이상을 가지 않아도 우리는 이 안에서 충분한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굳이 뭐 역도 동작? 뭐 당연히 좋아요. 원래 역도라는 운동이 되게 내 몸의 퍼포먼스를 올려주는 좋은 운동이긴 합니다. 근데 굳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거를 그냥 데드리프트로만 해도 충분히 뭐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웰터급 이상 분들은 여기서 피로저항 훈련을 좀 떨어뜨리고 스트렝스 훈련 이런 운동들을 이제 요일에 나눠서 할 때 조금 더 집어넣는 게 저는 좀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이 무슨 중량을 들 때 자기가 들 수 있는 최대 한 번 이렇게 드는 거는 원RM이요? 예, 이거는 크게 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니 의미가 없진 않아요. 근데 그냥 내 힘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주 훈련이 되면은 안 됩니다. 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스트렝스 훈련 이렇게 하다가 내가 데드리프트 힘이 좀 더 좋아졌나? 한 200으로 원RM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안 들리네? 아직 아닌가 보다. 이런 느낌? 그런 그런 느낌인데 원RM 훈련도 좋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하면은 우리가 신경이 있어요. 신경을 자극시키는 훈련인데 데드리프트가 되게 좋아요. 내 몸에 척추신경을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신경이 살아나면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데드리프트를 맨날 이 정도 했어요. 근데 내가 한 달 쉬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신경이 죽거든요. 근육이 죽는 것도 있겠지만 신경이 더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감각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냥 원RM으로 한번 땅 쳐버려요. 뭐 예를 들어서 3번 정도 원RM 최고 무게. 그러면 그 신경이 다시 살아나면서 다시 이 컨디션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신경을 살리는 느낌으로도 쓰기 좋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공부해봤을 때는 그런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봤을 때 좋아요. 저는 그래서 뭐 시합을 준비하더라도 내 힘이 좀 약해졌다 싶을 때 그냥 데드리프트 고중량을 몇 번 해봅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확실히 그 다음 날에는 그렇게 했을 때 그래플링 할 때 힘이 좀 잘 붙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세계 훈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일별로 구체적으로 얼마나 자주 반복해야 되는지 자 일단은 피로저항 훈련 월수급 월수급 예를 들어서 턱걸이 딥스 뭐 불가리안 백 훈련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고중량 스트렝스 훈련 이런 것들을 월수급에 넣어요. 저는 이거는 뭐 개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카디오 이런 회복 속도에 필요한 그 레드존 훈련. 레드존이에요. 레드존 훈련. 레드존 훈련을 화목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푹 쉽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이렇게 요 한 타임만 합니다. 토요일 운동 요거 한 번만 해요. 그래야 일요일날 또 쉬고 월요일날 복귀했을 때 컨디션이 좀 좋더라고요. 네, 토요일날에도 2타임을 해버리면 월요일날 다 회복이 일요일날 회복이 다 안 돼서 월요일도 또 지쳐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 타임으로만 체력 운동으로
아마 1시간이면 끝나니까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본 훈련 끝나고 저녁 운동할 때 요 운동을 합니다. 근데 저는 요 운동 이제 웨이트 하는 날에 달리기를 해요. 근데 달리기를 하는데 그냥 오래 달리기가 아니고 여기가 심박계를 채우고 하는 운동법이 있어요. 존 훈련이라고. 그래서 존 훈련을 합니다. 그게 15분짜리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존 훈련을 하고 레드존 찍는 훈련이에요. 네, 레드존 찍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웨이트 하고 이렇게 하죠. 그냥 요거 피로저항 훈련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웨이트입니다. 근데 웨이트랑 조금 다른 개념이 피로랑 저항을 키워나가야 되니까 계속 저중량으로 과거를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운동 하는 날에는 체력 운동 털고 이제 불가리안 백으로 코스가 있어요. 그거를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또 궁금한 부분. 네. 그럼 라이트급도 그 패더급도 라이트급 똑같이 이런 걸 3개 하나요? 저는 그러면 좋아요. 그러니까 플라이부터 라이트까지. 아, 플라이급부터 라이트급까지. 까지.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웨이터부터는 조금 고중량 훈련을 조금 더 많이 해줄수록 좀 더 좋다라는 거죠. 왜냐면 라이트급까지는 좀 스텝도 빠르고 좀 퍼포먼스가 빨리빨리 전환이 되는데 그냥 제 생각에 웰터급부터는 좀 정적인 부분이 더 많아요. 고착돼 있는 부분도 많고 움직임이 좀 적죠 웰터부터는. 그러니까 퍼포먼스적인 것보다는 좀 순간적인 폭발력을 좀 더 키워하는 훈련을 조금 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취지인데 저도 웰터급까지는 시합을 안 뛰어봐서 이게 정확하게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시합을 안 뛰어봤습니다. 네, 모르겠지만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예전에 UAE 워리어즈 뛸 때 이렇게 훈련을 하고 시합을 뛴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운동 과정들이 감량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스트렝스 훈련을 계속 하니까 살이 너무 안 빠져요. 네, 근육량도 너무 많이 늘고, 네, 펌핑도 벌크도 계속 올라가고, 오히려 감량을 하는데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속 훈련을 할 때 퍼포먼스가 많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몸이 무겁고 좀 다운돼 있고 계속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때 이후로 이런 훈련을 안 합니다. 저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패더급 치고 키가 크다 보니까 더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패더급인데 키가 작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은 좀 해도 괜찮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다 제 기준이라 이거는 이제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저의 기준이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제가 시켰을 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을까요? 팀장님이 따로 존투 운동 같은 거는 넣으시는 그런 거죠? 종투요? 네, 좀 저강도로 좀 길게 가져가는. 이제 그거는 이제 주에 한 번, 두 번 하면 좋은데 이제 한 번은 꼭 하면 좋아요. 한 번은 그냥 토요일 날에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하기 전에 그냥 몸풀기를 하면 좋은데 그냥 저도 배운 거예요. 요새 트렌드랍니다. 뭐 보통 요새 뭐 그런 분들도 많죠. 그냥 런닝을 뭐 10km에 뭐 5km에 몇 분 안에 들어왔네 이런 운동을 되게 많이 해요. 더 빨리 키로수를 많이 하고 더 빨리 들어오려고 해요. 근데 저는 그게 MMA 선수한테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요새 트렌드래요. 유산소를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건데 속도를 8에서 10km를 하고 총 40분을 뛰면 됩니다. 총 시간 40분. 그러면은 안 힘들어요. 그냥 여기 느낌이에요. 뭐 아까 좋은 얘기를 했을 때 3, 4 느낌이에요. 충분히 이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게 유산소적으로나 퍼포먼스적으로 내가 조금 더 올릴 수가 있는 컨디션 좋게. 근데 이거는 그냥 주에 한 번, 뭐 많으면 두 번. 이렇게 하면은 컨디션도 좋고 체력도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또 아까 그 인터벌 훈련할 때 그 인터벌 뛰시면은 몇 분 몇 세트로 이렇게 빡 뛰시는지.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20초 전력 질주, 10초 휴식이 한 세트. 한 세트고 이거를 8번. 러닝으로도 똑같이 그냥 20초 빵 뛰고. 모든 뭐 스키든 어설트든 다 되겠죠. 근데 요 방법도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이 하는 1분 하고 1분 휴식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1분을 뛰라고 시키면은
그냥 내 맘대로 속도 조절을 해요. 이거 하는데 30초 넘어가면 안 뛰어지거든요. 달리기를 치면은. 근데 요새 운동기구가 좋아서 수치가 다 나와요. 트레드밀로 치면은 속도가 나오죠. 그러면은 무조건 속도 20 이상. 네, 속도 20으로 1분 유지. 이거를 5세트 합니다. 그러면 5분 운동하는 거죠. 한 구간에서. 그러면 또 스키에서 저것도 1분 안에 1000m를 들어와야 돼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선수가. 1분 안에 1000m 못 들어오면 체력 안 좋은 거예요, 선수가. 네, 저거는 100% 정해져 있어요. 트레드밀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또 1분 5세트를 합니다. 파트너가 둘이서 계속 주고받게 하면 돼요. 1분 동안, 왜냐? 우리는 MMA 선수여서 1분 안에 회복을 해야 돼요. 여기서 레드존이 갈 거예요. 무조건 레드존을 찍어요. 1분씩 해버리면. 그러면 남이 하고 있을 때 나는 빨리 집중해야 돼요. 회복에. 하면은 1분. 네. 여기서 회복을 하고 빠르게 투입이 돼서 빠르게 또 하고. 근데 이거를 5번째까지 20초로 1분을 달리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이들 못하긴 해요. 네, 뭐 많이 이렇게 저는 항상 다 들어오는데 제가 했던 선수들 그리고 또 우리 불컴진 동생들도 이렇게 눈치 보면서 정확하게 잘 안 해요. 네, 힘들어가지고 많이들 그럽니다. 네. 할 수 있는데 이제 좀 극한이니까 좀 막 속도 20까지는 못 찍고 막 19, 18 그렇게 뛰어요. 네, 그렇게만 해도 효과는 충분해요. 18까지 뛰어도. 근데 우리는 더 세져야 됩니다. 여기 속도 20으로. 네. 그리고 스키는 1000m 1분 안에 들어오기. 궁금하시면 이것도 이따가 한 번씩 해보시면 돼요. 테스트로. 또 질문. 네, 질문. 아니요.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일단은 체력 운동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어제도 세비디 선수랑 이제 선봉장 선수가 왔어요. 달리기를 시켰는데 한 번을 못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20. 네, 한 번을 못 들어왔어요. 네, 결국에 처음엔 20을 뛰어요. 근데 30초 넘어가면 진짜 30초 지나가면 갑자기 확 줄어요. 텐션이. 근데 거기서 더 뽑아야 돼요. 네, 근데 어제 그 두 선수들 이거는 유튜브 올라가면은 두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그 혹시 그럼 웰터급 이상의 선수들한테는 어떤 스트렝스를 추가하는 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그렇죠, 맞아요. 일단은 숄더 프레스 고중량으로 숄더 프레스 해주고, 그다음 데드리프트는 필수예요. 그다음에 스쿼트,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돼. 이제 엉덩이 이렇게 들어올리는 운동 있죠. 여기다 네, 뭐죠? 힙스러 스러스트? 예, 그거 하면 좋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턱걸이를 할 때도 중량을 끼고 하면 좋아요. 네, 중량을 내서 턱걸이 딥스를 하면 이것도 스트렝스가 많이 올라갑니다. 굳이 뭐 다른 뭐 랩풀다운 뭐 이런 걸로 중량 많이 치지 말고 그냥 덤벨 20kg짜리 하나 걸어놓고 턱걸이 딥스 100개 채우는 거. 네. 1, 2번 피로 저항 같은 경우 만약에 내가 초보자, 입문자, 일반부다 이러면 횟수를 줄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속도를 줄이는 게 맞습니까? 내가 10개씩 10세트를 맥시멈으로 해놓고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시켜요. 죽을 것 같아요. 네, 보조를 해서라도 시켜요. 보조할 때. 네, 이거를 2주 정도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3개, 나 아직 3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3개만 맨날 해요. 그러면 4개까지 가는데 어차피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네, 근데 내가 3개밖에 못해도 그냥 좀 보조 받아서 밴드를 거는 거랑은 달라요. 밴드 보조는 좀 달라요. 그냥 좀 파트너랑 해서 좀 등을 좀 밀어준다든가, 그리고 발목 잡아주는 거, 요거는 안 좋아요. 이거는 거의 쓰는 분위기가 아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광배를 자꾸 밀어주는 게 좋아요. 이러면 광배를 더 많이 쓰게 되거든요. 밀어주면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꺾이면서 더 이렇게 광배 쪽으로 당겨요. 네.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개수를 계속 채울 수 있게 만드는데, 다리 껴버리면 막 몸 비틀면서 해서 결국엔 그 근육이 더 정확하게 잘 안 써요. 그래서 그냥 뭐 궁금하시면 10개 이렇게 시켜. 이거 그냥 해야 돼요.
그러면 1, 2주 그냥 꾹 참고는 막 온몸이 아프겠죠. 당연히 초보자니까 턱걸이 깁스 하면 뭐 다음날에 막 광배랑 가슴이랑 팔 다 아프니까. 예, 저도 시합 끝나고 한 2주 쉬고 복귀해서 턱걸이 깁스를 알배기는데 일반인 분들은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근데 그래도 2주 정도는 꾹 참고 하면 개수는 금방 내려요. 개수가 금방 내면 힘도 더 빨리 세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아까 하려고 했는데 뭐였냐면 아무튼 까먹어가지고 이거는 까먹어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나의 리밋을 정해요. 3개. 아, 난 3개밖에 못하니까 3개. 근데 그러면 안 늘어요. 절대 안 늘고 나는 10개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개수를 만약에 하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뭐 2개 하고 떨어질 수 있고 하나 하고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럼 점프해서라도 올려서 내려가야 돼요. 개수를 계속 채우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냥 몸이 알아요.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몸이 그냥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네. 근데 자꾸 포기하는 습관을 가지면 계속 포기해요. 2개, 1개, 3개. 아, 나 1개밖에 안 돼. 이번 세트는 1개. 그러면은 안 됩니다. 안 늘어요. 나는 안 돼도 10개까지 하는 사람으로 성공의 습관을 계속 만들어야 결국에 거기에 도달해 있더라고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또 잠시 화장실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